네, 새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우리 시장이 잘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또 어떤 일정을 체크를 해서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 일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새벽에 FOMC에서 의사록을 공개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실질임금 YOY 기준으로 발표됐고요. 독일에서는 11월 수출입 동향 MOM 기준으로 그리고 또 산업 생산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11월 소매 판매 MOM 기준으로 역시나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YOY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경상수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본에서 11월 가계 소비 지출 YOY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고용 보고서 12월건에 관한 거거든요. 비농업 고용,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월 잠정치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더불어서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으니까 금요일 경제 지표 일정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블랙록 모두 다 금융사죠.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통상적으로 금융사부터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개 모두 다 금융사 실적까지 나오니까요. 요 점도 함께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열립니다.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다뤄드린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12월 수출입 동향 YOY 기준으로 발표. 그리고 한국에서는 12월 실업률과 더불어서 수출입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된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일본은 휴장이라는 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미국의 PPI로 꼽히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날 11월 무역 지수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12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함께 예정,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일정 미국 CPI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12월 산업 생산 YOY 기준으로 해서 발표되고요. 더불어서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나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 중국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경제 회복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OY 기준으로 발표, 그리고 또 중국에서 12월 소매 판매 YOY 기준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업률까지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요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 그리고 1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더불어서 12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 YOY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함께 나옵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찰스시업 이 3사 모두 다 또 금융사들입니다. 금융사들의 실적 체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특히 11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했던 깜짝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연말 정도에 꺼내놨었는데
왜 한국은행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너무 급격하게 꺾인 상황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심리 기대지수 무려 8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이었던 11월에 100.7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한 달 만에 무려 12.3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낙폭을 그린 것은 실제로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18.8포인트나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 가장 크게 낙폭을 한 것이 바로 이번 12월이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수 소비 심리가 내란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그래서 내수 경제를 잡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작년에 금리 인하 결정을 단행했으며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16일에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정말 단행을 할까 궁금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전망치를 1.9%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2%였었던 잠재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4회가 아닌 2회까지 낮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역시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올해 첫 금리 인하가 이번 1월 16일일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11월 무역 지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수출입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가 되네요. 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과 더불어서 12월 소매 판매 있습니다. MOM 기준이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1월 기업 재고 MOM 기준으로 있습니다. 1월 주택 시장 지수도 함께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으로는 모건 스탠리, US 뱅코브 역시나 이 두 개 모두 다 금융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일주일 정도 정말 금융사들의 특히 미국 금융사들의 일정 가득 차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앞서 예고를 해드렸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